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을 하면, 영업을 하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내 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 거를 팔 때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못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잘 판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못 파는 건 또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그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못하면 왜 못하고 잘하면 왜 잘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사소통을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마마, 마마, 파파, 파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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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그냥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언어가 들어와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어와서 울기도 하고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3살, 4살, 5살 이렇게 올라가면서 때 말을 좀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나이가 이제 10대, 20대 들어와서 30대, 이제 이걸 시청하신 분들도 40대, 막 50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말을 잘하는 건 어떤 의미고, 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 말을 잘하는 걸 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 그,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팔지를 못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은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단 말이야. 예. 네, 야, 잘 살려면 표현을 해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도 표현이 되는 반면, 또 음, 오해도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걸 표현하려면 항상 중요한 걸 제가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 내가 중요한 걸 표현하려고 하면 상대방 꼭 있잖아요. 저를 오해를 하는 것까지 따라서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그 핵심을 못 보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게 표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표현하는 거에서도 단순히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의도가 어디고 방향성이 어디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일단 핵심은 돈을 벌자. 예, 그냥 다 됐고 돈을 벌자. 돈을 벌려면 잘 팔아야 된다. 잘 팔아야 된다면 표현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미신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자, 이제 피디님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천만 원 벌어봤던 사람으로서 월에 네, 네, 예, 이제는 막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네, 누군가는 그게 부럽단 말이에요. 음, 예, 그리고 피디님도 원래 피디님이 지금 상황을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맞아요. 김지순을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어요. 불과 1년 음, 전만 해도. 네, 근데 지금의 김지순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래의 음, 김지순을 또 부러워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과거의 김지순이 지금의 김지순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뭔가 놓쳤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네, 비전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음, 이렇게 벌어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김지순이라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해- 이걸 표현해줘야 되는데, 피디님 두 가지를 다 겪었잖아요. 과거의 김지순, 지금의 김지순. 나름 지금의 김지수는 과거의 김지수보다 훨씬 잘 파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과거의 김지수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그 차이점을 저는 피디님 입에서 듣고 싶어요. 아, 살죠. 우선은 팔지 못할 때 팔 줄 아는 상태. 그 중간에 아냐, 모르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모르지? 인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지금 대표님이 과거의 그다음에 저는 진짜 현재 진행형이니까 망각한다라는 말씀이 진짜 딱 와닿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바랬던 이상이 지금이었네요. 근데 이제 잘 팔지 못했을 때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되게 하고 시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대표님의 용어 측정 가능. 측정 가능이 안 돼요. 내가 고객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의 고객이 이런 반응일 거라는 걸 뒤에가 그림이 없어서 와, 우왕좌왕 분주하고 바빴어요. 근데 그리고 또 뭘 팔지? 그냥 파는 건 항상 상품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은 그 역할? 저를 팔고, 그리고 우선은 자기가 이 말을 했을 때 고객의 심리까지 알게 되더라고. 그게 전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고객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 그 처음엔 질문이에요. 질문이, 그전에는 질문도,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빨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질문들이었어요. 이 상태의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녹이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 근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더라도 이론은 알아요. 아이스 브레이킹해서 마음을 녹여. 그 다음에 내 상품 이제 정말 들어가. 근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막 웃겨라. 웃긴 재주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웃기고. 저도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웃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장되면서부터 고객 이야기 듣다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 끝나요. 그렇게 될 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상품 얘기만 하다가 정작 그 고객에 대해서 니즈 파악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대표님한테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맨 처음에 고객한테 만나서 경청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상담, 이제,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크 처음에 좀 가까이 해주실래? 아, 경청, 그 다음에 동의잖아요. 그러면 경청 동의인데, 그거가 이론뿐만 아니라 되게 이게 알고 듣고 반복하다 보니까 경청을 하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과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질문들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팔고 나서 제가 저를 봤을 땐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하고 브리핑 순서대로 쫙 갔는데 만약 계약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도 있고 안 할 사람인 거야. 근데 또 한편엔 제가 이전에 경청을 잘못했든 질문을 잘못했든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다음 뒤에가 안 됐구나. 그거가 알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계약을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모르고 그냥 팔려고만 했던 거. 근데 뭘 팔아야 되는지, 먼저 팔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뭐가 있는지, 질문인데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 훈련이 없어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해. 그 다음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근데 그 과정 세세한 디테일은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팔 줄 알게 된 이유는 얘가 왜 그런지, 질문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할 때 고객의 반응이 어떤지. 아이스칸 대표님이 저희한테 먼저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그런 질문에 답변이 안 나올 답변까지 저희가 답변이 끌어지는 걸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희 문제점들이 파악했는데 저도 모르는 문제점이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뭐를 판매를 할 땐 이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가 뭘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없이 그냥 난 계약해야 돼. 난 돈 벌어야 돼. 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도 뭔가 만족도 없었고, 그리고 운에만 맡기는 그런 계약의 불안 급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는 건 바로 이런 거를 아는 거. 측정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메타인지거든요.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느 부분이 알고, 어느 부분이 모르는지를 알아야 결국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알면 그 부분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 어,
팔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뭘 하고 있는지 고객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아지질 않고 팔 수가 없고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돈은 못 벌고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자기가 측정 가능한 영업이 측정 가능한 건데 측정 가능한 걸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엔 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하고 그 질문에서 고객의 문제점 파악해서 거기에 상품은 그냥 플러스 자신의 역할,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거. 그게 진짜 영업을 잘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피디님의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쭉 훑어서 보면 네, 사실 피디님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 성장한 것 중에 피디님이 잘 팔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계속 훈련하고 있다는 게 난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초반에 이걸 딱 보면 뭔가 여기에 노하우가 많겠다라 했는데 사실 노하우를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사실 피디님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디테일이 훨씬 더 많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이 인터뷰에서 내가 표현한 거는 피디님 유튜브 몇백 개 있는 유튜브의 뭐 5%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차이점을 아는 거는 그동안에 지난 1년간에 내가 유튜브를 얼마 찍었고 그리고 찍은 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게 이런 영상을 찍잖아요. 잘 파는 김지순이랑 잘 팔지 못하는 김지순 그 차이점을 얘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다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일단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터뷰를 보고 노하우를 단순히 이 답을 듣고 노하우를 다 얻어야지. 난 일단 이게 멍청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질문을 어, 던진 이유는 피디님이 정체성에서 실제로 돈을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그 던지는 사람이 표현을 할 때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테일이 있어도 그 표현을 이 영상에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이 많이 음, 필요하고 기억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어. 네, 그럼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 일단 1번 정체성을 보고 이 사람이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이 인터뷰에서 알스강이라는 사람하고 티카타카를 하면서 내가 잘 팔았을 때와 잘 팔지 못했을 때랑 그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일단 1번 체크가 되는 그 네, 네, 시도를 일단 먼저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네,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요 짧은 영상 안에서 내가 다 배워갈 수 있을까? 이 시도가 아니라. 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쉽게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만약 제가 김진수 PD님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PD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우리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도와주는 거가 이 영상 자체를 가지고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이 영상과 음, 다음 영상이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PD님의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지수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알스강이라는 사람 자기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런 고객이 성공한 이런 어떤 상황을 김지수라는 사람을 1순위로 지금 2025년에 이렇게 노출해 주고 있는지 나 이걸 네, 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예. 음,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얼굴이 알려지는 거 이게 1번이겠지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김진순이라는 사람한테서 만약에 이 사람을 체크하고 싶으면 이 사람의 유튜브를 따라 들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따라 음, 들어가서 그 많은 유튜버들을 쭉 보다 보면 어렵겠죠. 왜? 하나의 영상에서 딱 노하우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편리하게 네, 음,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김진수 PD님 유튜브에 영상이 200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어떤 것부터 봐야 되고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만큼 맞아요. 결단과 그만큼 배고픔이 없으면 피디님에 대해서 아예 뒷조사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걸려지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팔려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유튜브 영상 단기 안에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 안에 얼마 찍어 있는 그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성장했구나. 그 정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사람들은 컨텐츠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결국에는 고객이 샀다더라. 그럼 나도 이 말을 따라 어,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성 보면 이 사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방향성. 이 사람 원래 유튜브 찍던 사람도 아닌데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찍었네. 누군가는 음, 인생 전체를 살면서 유튜버를 피디님만큼 찍으려면 10년도 그런 유튜브 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유튜브 뭐 특별해 가지고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네. 피디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스며들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는 당연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팔 수 있었던 건데, 저도 이 안에, 인터뷰 안에 답을 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온 그 기간이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객을 만나는 횟수와 그다음에 유튜브를 찍는 그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에 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였구나. 저도 이거를, 담기가 어려워요. 저 네, 15년 동안에 지금 제가 팔았던 것들, 제가 잘 네, 못 팔았을 때랑 팔았을 때 갑자기 나보고 질문한다고 했을 때는 저도 담기 네, 어려워요, 사실. 네, 이거를 어, 담으려면 저는 이걸 닮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는 오히려 의심돼요. 잘 어, 팔았을 때와 잘 못 팔았을 때 이걸 어떻게 담아요? 담을 수는 있겠죠, 그럴싸하게. 그럴싸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어, 이렇게 심플합니다 하는데 그건 나한테는 심플하지만 상대방한테는 심플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어려운 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팔지 못할 때랑 파는 걸 이제 알았어. 네. 알았는데 내가 표현해낼 때는 내가 안 거를 표현할 때는 누군가한테 이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못 팔았을 때랑 팔았을 때 정확하게 아는 거. 그리고 못 팔았을 때 내가 왜 못 팔았지? 이거로 과연 인터뷰에 이 영상 하나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 심지어 5시간도 못 담을 걸. 네, 네. 맞아요. 나한테는 5시간이라는 분량을 담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건 어, 나한테는 쉬운 거예요. 근데 예,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한 인간을 맞아요. 깊이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 사람과한테서 배우고 저 영상 보면 다 팔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썸네일 난 보면 때려 웃겨요. 이것만 보면 당신은 막 10배로 성장합니다. 이것만 보면 당신은 막 되게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컨텐츠를 들어보면 거기서 소개해준 인물이 완전 외국 사람이에요. 내가 영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 거를 끊임없이 깊이 파고 들어도 영어를 못한 사람들 그 사람 걸 깊이 팔 수도 없어요, 심지어.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소개해주는 어떤 구루라든가 이런 멘토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깊이 팔 수 없어. 다행히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직접 그런 구루를 멘토를 만나서 네, 그 사람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참석해서 한 사람을 2014년부터 깊이 팠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김지순 PD님한테서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지혜롭게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감사합니다. 건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자격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네, 네. PD님은 원래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특히 판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때요? 감정적으로 보통 사람을 만나거나 소통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팔리면 내가 왜 팔렸는지도 몰라요. 음, 그래서 대부분 운이거든요. 운을 또 자기 네,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병신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자격 조건을 위한 소통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이 네, 사람 과연 자격 조건이 되나?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자격 조건이 되나? 내가 이 사람한테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 조건을 어때요? 내가 어필하는 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나중에 케어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사람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 그런 조건이 되냐?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나 키워드를 향해서 그런 의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왜 중요한지 피디님은 네, 겪어봐서 알잖아요. 예. 네. 그런 의도가 없었을 때랑 지금 그런 의도가 있었을 때 그 차이점. 예. 그리고 지금 그게 자격 조건에 대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자격 조건. 사실 자격 조건 자체를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자격 조건이라 하더라도 1차원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있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자격 조건은 그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질문 자체를 사실 못했었는데 제가 왜 그동안 고객을 만나면서 계약을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그 원인을 찾았어요. 이 자격 조건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면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만을 막 토로하고 계속 다 징징징징징 거려요. 무엇을 도와줘도 징징징징. 그리고 결국에는 뭐 보험할 때는 환수, 또 결국에는 해지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문제가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 맞춰서 내가 계약을 잘 쓰려면 카멜레온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반에 대표님한테 영업 잘하려면 막 카멜레온 돼야 된다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 자격 조건은, 어, 영업사원은 영업사원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상대를 도와주고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내가 뭐야,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편하게 거지를 섬길 것이냐, 중상층을 섬길 것이냐, 갑부를 섬길 것이냐. 그러면 계산하기 딱 편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섬기는 게 더 좋냐? 당연히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으로 거래를 고객들을 하다 보니까 보험할 때랑 확실히 이제 뭐 의사도 만나고 이게 층이 달라져요. 그 생활하는 층이. 그러면 되게 작은 거에 막 힘들어하고 계속 불안해서 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한 거에 확신을 갖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 그다음에 그냥 난 여기까지 하고서 딱 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거 하나 얻었으면 됐어 하는 그런 고객.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저는 같은 에너지를 쓰는데 달라요. 그 제 에너지 소비되는 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힘든 사람들한테 돈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 시간,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더 단락을 원하니까 돈을 더 뭔가를 더 주거나 선물을 더 드린다거나. 그러면 저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을 버는데도 제가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자격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고객을 도우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격 조건이 그래서 중요한 게 고객, 고객을 성공시켜서 저도 성공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밑 빠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저는 성공을 위해서 고객을 성공시키는데 이 고객은 결국엔 없어져요. 없어지든지 저한테 막 고소를 한다거나 너 때문에 이거에서 잘못됐어. 남 탓을 돌리는 고객 아니면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같이 가는 고객. 이게 다르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고객을 섬길 것이냐의 자격 조건이 중요한데 그 자격 조건을 이건 이론이잖아요. 아, 그래. 그 중산층 이상. 그럼 그 중산층 이상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계약을 시키지에 대한 또
디테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격 조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을 내 고객으로 섬기기 위한 질문들을 배워야 된다. 그걸 제가 대표님한테 배워서 그 사람들하고 오히려 대화가 되고 아닌 사람들은 또 놓게 돼요. 저도 바보 같은 성향, 개돼지 같은 성향이 있었잖아요. 대표님 만나기 전에. 그냥 계약 하나만 하면 나는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코앞만 보는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코앞만 봤을 때 결국엔 저한테 후폭풍으로 더 나쁜 것들이 되는 걸 막아주신 거거든요, 대표님이. 그런데 이 자격 조건 중산층 이상 고객을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 만나면 떨리고 제가 을이 돼버리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그런 벌써 심리 상태로 고객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이렇게 집중시킬 수 없는 말들을 해내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을 찾을 수가 만나도 잃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통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만나서 그 고객층이 달라진 이유가 대표님과 그 중산층 이상에 쓰는 키워드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냥 이 상품도 아니고, 어, 진짜 신뢰예요. 그 신뢰를, 근데 우리도 신뢰를 알아요. 근데 그 신뢰가 어떻게 음. 만들어지지?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오늘 하루 만났으면 그 다음날 내 전화를 또 어떻게 받게 하지? 또 언제 한 번은 더 나랑 만나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로 지인처럼 만들지? 이 물음표들을 해결하려면 진짜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짜 제가 아는 건 그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표현을 하더라도 오해가 된다. 근데 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의사소통을 배우지 않아요.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꺼내서 말하는 거를 훈련을 안 돼 있으니까 진짜 답답해요. 난 이거 말하고 싶은데 떨리고 이렇게 하다가 계약 파기될까 봐 떨리고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라는 기준도 없는 상황에 고객들 다 놓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 왜 필요하냐? 이 자격 조건을 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도 나는 똑같은 사람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이 키워드를 쓰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엔 자기가 자격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소통을 그래서 필요한데 그 소통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중산층 이상을 만들고 싶다.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그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나는 시간과 돈을 덜 들여도 그 고객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 덜 들이고 그 고객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그 내 주변 지인들도 바뀌어져 가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고는 싶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음표에서 제가 오늘 책을 읽었거든요. 그 안티프레지 책. 거기에 그 전에 배웠던 만성 스트레스와 그 급성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라 하면 뭐 갑자기 독촉이 들어와.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우리가 영업하면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답이 없는 이런 스트레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객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객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라는 저는 만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결국엔 사람의 습성은 급성 스트레스는 막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코앞에 닥쳐 있는 것들은 해결해내려고 막 하는데 올해 내가 진짜 경제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답이 없으니까 사실 놓고 그냥 술 마시고 놓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냥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엔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를 배우면 사실 저는 아니까 이제 알아가서 금방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과 내 말의 키워드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고객과 어떤 고객을 섬길지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고객이 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카멜레오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좀 재미나게 그러니까 저는 좀 저라는 김지수는 진지한 사람인데 진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그런 코드에 장난을 치면서 내가 이 말 던졌을 때 아, 그래, 맞아.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되는 사람들은 서로 또 유쾌해지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자연스럽게 되면서 또 호감도 생기면서 그래, 한번 하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계약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카멜레온은 그 장소와 색깔에 따라 확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연기하듯이 되는 거. 전 그걸 카멜레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사람이 되는 게 피디님의 노하우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생각했을 땐 그 카멜레온이 되어야 영업을 잘한다. 계약을 음, 잘한다. 돈을 잘 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아까 카멜레온인데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오해했거든요. 아, 네, 카멜레온 되면 안 되는데 음, 카멜레온 영업하는 게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거를 그렇게 마무리를 표현했나 봐요. 제대로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시청하신 분들에게 잘못된 방향성이 또 전달될 것 그럴 뻔했네요. 같아가지고 네, 예. 예, 제가 그 포인트를 다시 집어서 다시 물어본 거거든요. 결국 카멜레온 네.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봐봐,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전 되게 민감해. 예. 왜? 그럼요. 방향성이 집어주셔도.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들었을 때 설마 아이스가 카멜레온 돼야 된다고 가르치나? 실제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 족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한국에 어, 돈도 잘 버는 사람인데 네. 카멜레온 그 사람의 별명이 카멜레온이에요. 어, 난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음, 근데 카멜레온에 대해서 카멜레온처럼 되면 영업을 잘한다. 라고 사람들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 돈도 잘 버니까. 어떤 네, 다단계 네. 되게 최고 직급자였어요. 네. 어, 근데 어,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결국에는 최고 직급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게 자기한테는 안티프레질하게 이익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네. 사람을 거의 시간 착취를 하는 거거든요. 희망 고문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돈 버는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거 되게 많아요. 저런 네. 리더가 되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처럼 어, 살면 안 되겠다. 저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무책임하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저는. 네. 음,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아까 카멜레온이랑 키워드 나오다 보니까 또 제가 네. 코칭하는 부분에서 카멜레온이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카멜레온 되라고 설마 코칭했나? 아닌 텐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거. 카멜레온 되면 안 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제가 또 이걸 듣는 분들이 카멜레온은 익숙한 건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라고 익숙하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제가 익숙한 것처럼. 근데 예. 아이스간 대표님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카멜레온이 왜 되면 안 되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네. 카멜레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기라는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연기. 예.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음, 진짜가 인생은 아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는 네, 영화 배우나 하는 건데 인생을 네, 어떻게 연기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우가 네.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병헌이라고 실제로 얘기했을 때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해 수상 소감을 하는 거 되게 긴장된다고 해요. 근데 다른 음, 사람으로 연기를 하는 건 자기 긴장이 안 된대요. 맞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연기에 대한 그 타이틀 누군가의 어떤 영혼과 누군가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들어가서 살 거냐 그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기를 해서
잘 사는 사람들, 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연기할 만한 그런 어떤 머리도 안 좋고, 대사도 네. 잘 못 외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시죠. 그쵸. 근데 나는 내가 본 진실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열정은 있어요. 네. 네. 근데 연기를 하면서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 캐릭터는 어느 순간 그 맞아요. 캐릭터는 잘못될 수도 있고, 왜? 수많은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를 해요?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인간의 원래 본성의 속성은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역행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10점 만점에 7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어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때요? 좀 잘못하면 어때요? 예. 공산주의 체제로, 공산당으로 갈 수. 예, 사회주의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네.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개돼지가 더 되는 거예요. 개돼지를 더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음.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뭐가 포인트예요? 자본주의, 자기 어떤 개인 네. 능력이 자본.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예. 네. 카멜레온 나는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에 대한 나는 색깔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 네. 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음. 예. 진실을 보고 네. 표현하는 게 사실 제일 복제가 간단한데 그 사람이 수많은 연기를 내가 복제하고 따라하고 배워야 된다. 어느 날에는 블로그를 해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어느 날에는 유튜브를 나한테 해라고 얘기하고 어느 날에는 유튜브 블로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콜드콜만 하라고 얘기하고 어느 날에는 뭐 에? 콜드콜도 할 필요가 없이 뭐 나가서 전단지 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음.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네. 막 바뀌는 거. 막 바뀌잖아요. 예, 어느 네. 날에는 막 책을 써야 성공한다고 하고, 어느 날에는 뭐, 예? 뭐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 성공하고, 어느 날에는 뭐 자기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 성공하고, 어느 날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성공하고, 카멜레온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음. 난 그게 진실성이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투자는 그죠.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림을 그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예. 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네. 예, 보고 계신 분들,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너무 예리하고 뾰족해요. 예. 근데 말의 표현에 있어서 때로는 거칠 때도 있고, 예. 때로는 그게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 걸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방향을 보면 그 방향이 만약 맞다면, 그 방향이 보인다면, 우리가 보는 방향이 보인다면, 네. 과정은 언젠가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살이 되고 육이 될 거예요. 예, 나한테 들어올 거예요. 나의 정신이 될 거예요. 방향이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해. 저는. 예. 그래서 방향. 마지막으로 제가 피디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판도라 상자 딱 열고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벌면서 그 다음 단계도 네. 보이고 하다 보니까 피디님의 과거 때 말로는 개돼지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판도라 상자 열고 거기에 대한 훈련,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다양하게 시도하고 실험해서 이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네. 성공이 또 보이고 더 큰 생각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가 또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피디님한테 다시 피디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원래 본인이 했던 직장이라던가 본인이 했던 월급쟁이로 돌아가세요 하고 만약 한다면 피디님 생각에 원래 자기의 어떤 상황과 옛날의 그 수입과 옛날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이 꿈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피디님이 벌었던 뭐 은행원 기억나죠? 은행 네. 다니면서 그때 벌었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선에서 돌아가서 일을 하고 벌어야 된다면 그 돈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로 그 직업군으로
그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모습으로 피디님 살으라고 하면 돌아가라고 하면 지금 본 거를 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 이거는 그냥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안 돌아가요. 안 그 돌아가는 거예요? 못 이유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안 돌아도 가지만 못 돌아도 가요. 그러니까 제 의지도 안 돌아가는 거고 음. 그리고 제가 돌아가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이 안에서 너무 속쓰려서 못 가지는 거? 저기로 가면 뭐 예를 들어 나는 그 힘든 삶 그리고 돈은 적고 그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상인 거를 저는 봤잖아요. 시간을 덜 쓰고 자유롭게 그래도 시간도 내가 막 쓰면서 내가 지금은 또 더군다나 자격 조건까지 제가 고객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는 시간을 내 맘대로도 못 써.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눈치를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사가 좋아지고 그 위에 막 과장님이 돈을 더 벌고 뭐 이런 상태니까 저는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업 보험을 하기 전에 새마을금고를 면접을 아무래도 봤잖아요. 처음 보험으로 나오기 전에. 거기에 안 된 거에 감사함을 저는 돌리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어, 1,000만 원 이상을 회사에서 벌 수가 없어요. 이 금액을 어디죠? 삼성의 간부들도 이 돈을 못 벌잖아요. 월 2천만 원, 3천만 원을. 근데 시간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배우는 것 자체도 너무나 달라요. 이게 영업이 사업하는 그 전 단계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냥 회사에서 좋은 건 하나, 내가 쉬어도 월급이 나온다는 거, 따박따박. 그거 하나 하고요. 뭐 퇴직금 조금 쌓이는 거, 이게 좋은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가 전에가 개돼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나와서 제대로 세상을 알고 나와서 제대로 세일즈랑 비즈니스를 배우면 지금 대표님처럼 대표님한테 만나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건 껌값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세상에서 사는데 오히려 내가 제대로 배우면 나도 세일즈의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처음부터 그 회사 가서 일을 그렇게까지 승진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을 내가 차라리 내가 그 유리천장 없는 그런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와서 제대로만 배운다면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시도하지 않은 거를 나중에 알았다? 저는 되게 아쉬운 건요. 20대 때 영업 세상에 나오지 못한 거가 제일 아쉬웠어요. 그래서 20대 때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해요. 너무 좋겠다. 이 어릴 때 가족들, 자식들 눈치 안 보면서 그 시간 할애 안 하면서 오로지 내가 이 영업에서 종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좋다. 그리고 영업에서 제대로 마스터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아이스간 대표님도 그걸 마스터하시면서 지금 어떤 거를 하더라도 팔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간 자유 안 받으면서 돈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원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버렸으니까 전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저희 아이들도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더 붙이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잠깐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영업에서 그냥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한 번 1년, 2년 정도에 잠깐 단기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도는 괜찮으나, 그 이후에는 힘들어도 어차피 인생 힘든 거, 너의 능력치를 제가 영업 조직에 왔으니까, 그리고 대표님을 만났으니까, 1,000만 원?
그 다음에 12억, 그 다음에 300억, 이런 큰 꿈으로 목표를 위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회사원들은 내 연봉, 내 그 고민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엔 끝에 저는 유튜브를 결국에 또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급자의 생활로 살아가면서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저는 이게 다 자산이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답이 없는 게 직장인이다. 그래서 저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좋아요. 직장을 너무 돌아갈 수 없. 말하다 보면 너무 자꾸 여러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좋은 얘기 했어요. 직장을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직장인들을 혹시 피디님은 뭔가 비하 발언하고 막 그 사람들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방법에 대한 유연성과 당신의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거는 통제권은 당신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는 거 맞죠? 네. 사실은 돌아갈 수 있고 없고는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면 한번 돌아가 보면 더 알겠죠. 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축복인 삶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 말로만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정작 또 돌아가면 또 그 삶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피디님의 의도는 분명히 나온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람은 내가 편안하거나 더 좋은 거를 받으면 굳이 그걸 돌아가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거를. 음. 내가 진짜 어려운 삶을 피디님이 과거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을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난하고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데 피디님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 잠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대표님 만나기 전에 알바를 했었거든요. 새벽 알바를. 그것도 공장에. 그때 경험을 잠깐 했었어요. 한 1개월, 2개월? 근데 확실히 그때 더 느꼈던 건 되게 고민이 나 여기 회사에 잘릴까 봐, 안 불러줄까 봐. 그리고 몇 천 원 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헐뜯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더 갈 수 없다라는 걸 더 확신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꼭 힘든 인생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힘든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데 힘든 인생을 자기가 직접 선택하는 것 같아. 어, 그게 말 그대로 세상이 알려준, 세상이 엄청 홍보해준 직장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1, 2년 연습해보고 1, 2년 시도해보고 또 다른 직장도 옮겨보고 1, 2년, 6개월 뭐 이 정도로 직장에 대한 맛을 보는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자꾸 평생직으로 몸담그려고 하는 칠면조 되려고 하는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게 세상에 홍보하고 압력을 주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고 놓치고 하는 것들. 나중에 네. 후회만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러잖아. 라는 말이 많이 맞아, 나와요. 네. 이게 사회가 이래서 그런 맞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영업은 돈 고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 맞아. 되게 그게 제일 영업적으로 못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미국은, 제가 듣기로 미국은 이런 세일즈 쪽이 더 인기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그냥 다른가요? 난 세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어, 좀 더 뭐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홍보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거의 세상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노키아를 이긴 회사도 결국에는 또 미국이고, 예, 저, 애플. 애플 음, 같은 기업이 나온 것도 결국 미국의 아이디어고, 미국 사람이 만든 거고, 그쵸? 예. 테슬라도 그쵸, 미국 거고, 예. 세상에 그쵸. 좋은 아이템과 어떤 브랜드와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오리지널로 자꾸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방출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곳은 미국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거의 미국 거를 카피하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 나오면 비슷한 전기차가 카피가 되고 전 나오고. 세계적으로. 네, 그런 모멘트. 왜 저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왜 그런 아이디어, 그런 혁신적인 상품이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카피하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의 파워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이유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그런 식으로 창출하고 리스크 테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카피하고 도둑질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매력적으로 예, 기업들이 나와서 하니까 그게 미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나라에서 뭔가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나왔냐?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뭐 소니 뭐 일본에서 막 네. 뭐 대단했죠, 소니가. 그쵸. 그 근데 뭐 거의 마이마이가 막. 다 아이디어는 대부분 다 카피. 삼성도 사실 요즘에 삼성 그 저기 뭐야 하이마트 데 가면 그 네. 전시품들이 보이잖아요. 네.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애플 디자인 똑같이 카피했어요. 어, 예전에 삼성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죠, 그죠, 맞아. 네. 그런 걸 보면서 놀라워요. 결국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항상 중국의 없네요. 샤오미란 회사, 화웨이 뭐 다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카피할 뿐이지 오리지널이 아니죠. 음, 미국이란 나라가 참 특이하죠. 그럴 때 보면. 네. 창의력 그렇다고 해서 넘쳐요. 미국의 직장에 대한 그런 문화와 이런 홍보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나란 변종인들이 훨씬 더 많아서 지금 이런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 문화가 미국에 좀 더 잘 돌고 있는 거죠. 봐봐요. 이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미국에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냐? 거기에 뭔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쟁이에 대한 어떤 그런 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페이첵 투 페이첵. 예. 페이첵 투 페이첵 페이체. 뭐 돈이 뭐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런 삶을 산다. 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음, 근데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저도 못 맞아요. 돌아가요. 저도 때로는 너무 이제 다른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1년만 살아도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저는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말에 뭐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뭐 트레이스트스 마트 장 보러 갈 때도 월요일, 화요일 뭐 평일에 가고 네. 이번에 음, 경주라고 하는 것도 평일에 우리가 가니까 사람이 별로 네, 없고 복잡 막 네, 그렇지도 않고 어디 갈 때 그런 것들이 다 혜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보고 돌아가라. 예. 그리고 사람 많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공원을 우리가 대공원을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공원 평일 낮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주말에 맞아요. 가봐요.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을 걸. 그게 삶의 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고자 하는 건 네, 이런 삶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실제로 김지준 PD님도 그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저를 만난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얻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보고 그러다 보니 이득이 되니까 지금처럼 네, 사실 이런 것도 내 영혼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제가 뭐 PD님 협박했어요. 아니면 이걸 하면 제가 뭐 PD님한테 뭐 돈을 더 준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건 제가 PD님한테 이미 돈도 다 받았어요. 네, 수강료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음, 돈을 못 받았거나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걸 더 팔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 은퇴를 하는데 일에 대한 은퇴는 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거에 대한 은퇴는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은퇴는 섬기는. 예, 은퇴는 하는데 서비스의 은퇴는 안 하고
일을 하는 은퇴는 하는 거죠. 일하는 은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월급쟁이들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출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사는 삶은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네. 근데 근데 내가 서비스 은퇴. 서비스에 대한 은퇴는 할 필요가 없죠. 왜? 그걸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그걸 해야 내가 위상이 올라가고 그거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도 내가 오늘 돕고 싶으면 돕는 거예요. 피디님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돕고 싶으면 돕는 거예요. 이거는 동관계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형태에서 나는 은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평생 목소리만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에너지만 있다면 평생 하고 싶은 것들이 이런 서비스의 형태 음, 이런 거는 난 은퇴할 이유가 없고 은퇴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근데 돈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밖에 없겠고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는 빨리 은퇴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다른 어떤 훈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네. 계속 낡은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상사의 어떤 눈치를 보고 언제까지 그런 생각이 작은 애들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언제까지 계속 돈 걱정 뭐 이런 여기에서 은퇴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내가 큰 사람이 되면 계속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 고객들을 또 어나더 레벨로 또 섬기고자 하는 또 그런 어떤 궁금증과 그런 창의력과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생기고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퇴를 하지 않으면 예, 저는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서비스와 그 일을 잘 서비스. 모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거랑 일을 하는 거랑 이 차이점은 엄청 큰데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너 그 결국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죠. 돈을 안 벌면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왜? 돈을 안 벌면 결국엔 내가 네,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썩은 서비스니까. 못하죠. 서비스 자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 예. 의미가 없다. 왜냐면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의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맨날 마사지 서비스 해주고 있을까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이게 뭉치고 막 이거는 내가 서비스 굳이 안 하도 마사지 한 사람 따라 서비스 받으면 돼. 서비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떤 서비스? 나는 되게 뾰족하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효과적인 서비스가 누군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거야. 근데 누군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마저 돈을 못 벌고 있고 무료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앞뒤가 어떻게 맞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돈 버는 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딱 고착되는 게 돈만 위해서 이걸 하는 네, 네, 거예요. 예. 돈만 위해서 하는 건 맞아. 결국에는 서비스를 나만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물론 음, 서비스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서비스에 대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의도가 네, 다르잖아요. 네, 예. 왜?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 섬김이 단순히 자원봉사가 아니라 진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깨닫고 상대방 경제가 좋아지는 게 경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기는 그 1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하는 거. 음, 예.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비좁고 협소해지죠. 그런 의도가 네, 협소해지고 돈만 위해서 하다 보면 네, 그거는 사실은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예? 왜? 돈 벌기 위해서 단순히 이런 행위를 하고 돈이 안 되면 그 행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서비스를 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큰 범위 내에서 더 큰 돈을 벌어요. 예,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왜냐면 나눠봤자 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걸 나눠? 나눠봤자 이 사람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그걸 왜 나눠? 나눠봤자 너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그걸 왜 나눠? 봐봐요. 협소하면 서비스에 대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봉사를 스스로 돈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만 쫓으면, 돈만 쫓으면 이게 없어지지만 서비스를 하면 돈, 위상, 나의 어떤 기부, 탤런트 기부,
나의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되면서 결국 이게 진짜 돈이 되겠죠. 네. 맞아요. 똑같은 돈을지만 하나는 큰 돈, 엄청 큰 돈,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돈, 하나는 경험하지 않는 돈, 하나는 어때요? 지루한 돈. 네. 일하는 건 그 지루한 돈, 그 작은 돈, 닭들은 어때? 앞에 작은 돈을 쫓느라고 작은 어떤 그런 걸 먹겠다고 어때?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네. 갑자기 독수리한테 잡혀 먹거나. 아, 맞아. 아, 일하는 건 지루한 돈 맞아. 네. 네. 맞지?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인터뷰를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의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1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면서 김지순 PD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렇게 아이스 강의 코칭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서 나도 성공했으니 너도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다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오픈해주고 굳이 우리 코칭을 안 받더라도 네, 우리 커뮤니티 못 들어오더라도 네, 적어도 이 영상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런 세상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홍보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피디님의 얼굴보다 좀 여기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얼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좀 그래 보이거든요. 우리가 좀 이게 아, 수평이 네. 어느 정도 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계속 그랬나요? 아니 뭐 아,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얼굴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 너무 놀랐어요. 집중해가지고요, 대표님한테. 네. 오늘 네. 어때?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를 가르치고 소통을 가르치고 이렇게 영감 주고 이런 방향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참해보고 이런 캠페인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어,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얻고요. 그리고 오늘은 창피함도 있었어요. 이런 그냥 부끄러운 부분을 저는 부끄럽지만 또는 여기서 배우고 남들이 보시는 분 중에서는 아, 돈을 저렇게 벌어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아, 쟤는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또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오늘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끌어주신 건 아이승아 대표님이에요. 딱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다라는 거를 앞을 보시고 뭔가 뒤에 멘트를 치신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놓칠 만한 걸 저도 깨닫고 그 보는 시청자, 아니, 그 분까지에도 너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봐야 되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역시 이걸 봐야 된다. 그냥 콘텐츠 하나 뽑고자 우리가 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 중에 정말 한 명이라도 뭐 깨달아서 변화되기를 어, 하시는 이 안에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일 긴장하면서 이러고 나왔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오늘 네, 인터뷰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또 인터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